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2001년 동경대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도쿠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정말로 아무도 풀지 못했다. 4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수도쿠를 풀었고 그 대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수도쿠는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동경대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도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산세베리아를 아주 많이 키우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담배를 하루에 3-4갑을 피워대는 골초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오열하다가 끝내 죽고 말았는데 그 시체를 해부해보니 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뿌리까지 썩어버린 산세베리아가 가득했었다. 인간이 살기 위해 마시는 물은 산세베리아에겐 너무 많은 양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1999년에 전국 식육조사회의 조사에 의하면 수입한 전 식육과 국내에서 생산한 식육의 합계가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된 식육의 양보다 훨씬 적었다고 한다. 또 전국적인 보건조사의 결과 식후의 체중의 증가가 먹은 식품의 중량보다 적었던 예가 잠깐 보도되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1980년대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창문에서 떨어진 책에 맞아 병원에 입원되었다.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던 남자는 깨어나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바로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타국의 생활과 지형에 대해 너무나 유창하게 얘기해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남자의 외상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나자 그러한 증상은 사라져버렸는데 놀랍게도 남자가 머리에 맞았던 책은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던 책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90년대 한 은행에 은행강도 2명이 침입했다. 두 은행 강도는 은행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은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용무를 보러 온 한 시민이 은행강도 한 명에게 덤벼들었고 당황한 은행강도는 그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시민은 쓰러지며 사망해버렸고 은행강도들은 모두 현장에서 도망쳤다. 헌데 신기한 것은 은행강도들은 처음부터 실탄이든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갖고 있던 총은 단지 위험용의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살상력은 없었다. 사망한 시민의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엄청난 순간적 고통에 의한 쇼크사였다. 여섯 번째 이야기. 90년대 말 겨울 일본의 한 남자가 기찻길의 옆을 걸어가던 중 상반신만 있는 사람의 형상이 길 위를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후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더욱 깜짝 놀랐다. 사실 그 형상은 유령이 아니라 자살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 기차에 부딪혀 상반신만 남았으나 급격한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 출혈이 멎었고 그로 인해 몇 분간 고통에 신음하며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마르세유에 있는 한 교회에는 악마를 가둔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상자를 흔들면 덜컹덜컹하며 나무 구슬 같은 것이 안에 들어있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1988년 미국 TV방송국 리포터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교회 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자를 열어버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덟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리온 교회의 공원에는 1908년경까지 이상한 형태를 한 오브제가 있었다.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부근의 주민은 한 명도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사랑받고 있었다.
그것을 본 여행 중인 영국인 물리학자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해 그 오브제의 역학 계산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서 있는 것은 물리학상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이하게도 그날 상은 넘어졌다. 9번째 이야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남자가 노점에서 이상한 CD라는 것을 샀다. 집에 돌아가 플레이어에 그것을 넣었는데 잡음만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았다고 생각한 남자는 CD를 꺼내려고 했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플레이어로부터 나온 트랙 위에 있어야 할 CD가 없었던 것이다. 10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강력한 테슬라 코일로 전함 레인보우호를 순간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라진 레인보우호는 오스트레일리아 해안 어느 곳에서 1분 정도 떠다니다가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초록빛의 전함이 해안에 나타났다가 1분 뒤 사라졌다 라는 무전을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기뻐하며 레인보우호의 승선자들을 만나러 승선했으나 그곳에는 녹아서 쇠와 한 덩어리가 된 인간의 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관동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는 카운터에 물건을 둘 때의 위치가 조금의 이상도 없게 정해져 있다. 언제,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왜 이러한 결정이 있는지는 판명되어 있다. 이 배치를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워태현에 살고 있는 남성이 집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1층에 있는 전화로 휴대폰에 걸어보니 계단에 있던 핸드폰이 착신음을 울렸다. 남성은 핸드폰을 들어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대보았다. 거기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자신의 웃음소리였다. 세 번째 이야기. 1913년 독일의 맨하임에는 이야기하는 개가 있었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알파벳이 쓰여진 문자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개는 간단한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었다. 권위 있는 학자가 조사한 결과 개 주인의 사기는 아니라고 한다. 이 개는 인간이 하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조사하러 온 학자의 여비서가 제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너의 꼬리를 흔들어줘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2000년 2월 18일 영국에 사는 어느 남성의 집의 구석에 1m 정도의 흰 기둥이 나타났다. 그 기둥에서는 몇 시간 간격으로 여기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낮은 소리가 새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니 기둥은 사라지고 없었고 그것이 있던 곳에는 석회가 한 줌 남아 있었다. 그 기둥은 그 후 일주일간에 걸쳐 근처의 집이나 공원에도 출현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1968년 만월의 밤. 당시 5살이었던 톰 캠벨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억지로 자려고 강하게 눈을 감은 그는 갑자기 검은 빛을 느끼고 눈을 뜨니 아침이 되어 있었다. 한 번 더 깜빡이면 다시 밤이 되었는데 그는 재미있어하며 몇 번이나 그것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잠에 떨어진 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몸과 침실의 이변을 깨달아 일어났다. 톰은 하룻밤 새에 45세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베드라는 젊은 인도의 남성은 3살 때 뇌막염으로 완전히 실명됐지만 자전거도 탈 수 있었고 혼자서 하이킹도 할 수 있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스스로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에게는 피부를 통해 주변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어떤 대학교 교수는 고 서점에서 재미있는 책을 찾아냈다. 타이틀도 작자도 생소했지만 그는 그 책을 구입한 후에 말다툼 끝에 약혼자를 죽여버렸고 그 소설의 트릭을 사용해 경찰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택을 찾아온 형사의 명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백했다. 형사의 이름이 소설의 탐정과 같았기 때문에 라는 자백에 수사원들은 웃었지만 기묘한 것은 소설책의 살인범이 교수와 완전히 같은 이름이었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느 마을에 물의 의지를 들어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고기잡이는 잘 되거나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았다.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을 때도 남자는 밖에는 나오지 않고 집 안에 있어라 라고 말했고 모두는 안심하고 잠에 들었다. 그 다음날 큰 해일이 마을을 덮쳤다고 하는 뉴스가 흘렀다. 생존자는 없고 가옥도 파도에 휩쓸렸는지 전부 파손되어 있었다고 한다. 단 하나, 남자가 살고 있던 집만은 멀쩡한 채 그대로였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1960년대의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면서 조선시대의 시장 골목이 나왔다. 어리둥절하던 그들은 어느 집 앞을 지나쳐 갔는데 흰 도포를 걸친 노인들이 자신들을 보고 이리 오라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지나쳐 갔다고 한다. 다시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아버지와 아들은 산의 입구에 있었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멕시코의 어촌에서 여행을 하던 남자가 술집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두 명은 서로 사랑했지만 어느 날로부터 남자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었다. 여자는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져 곧 임신을 했다. 하지만 10달이 지나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배는 계속 부풀어 올랐다. 여자는 고민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게 되었는데 여자의 배를 갈라보고는 의사는 경악했다. 안에는 여행하던 남자의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야기. 칠레에 사망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에 의해 소생한 인간은 셀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주변에서는 신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미국의 리포터가 취재하러 왔는데 그는 죽은 거북이 등을 소생시켜 그들을 놀래켰다. 그러나 한층 더 놀랄 만한 일이 판명되었다. 정부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그는 1년 전에 죽어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이타마현의 연구실에서 전염 최면술의 실험을 했다. 이것은 최면에 걸린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최면을 걸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넓힌다는 것이다. 실험에서는 한 명에게 PC가 있다고 믿게 해 게시판에 기입을 시켜 별의 한 명을 방에 넣어 감염시키고 그것을 읽어내게 하는 것에 거의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각에 실제 게시판에도 그것과 같은 기입이 되고 있었다. 최면은 어디까지 퍼졌을까? 세 번째 이야기. 1983년 8월 무렵 캐나다의 그레이트 베어 호수의 남쪽에서 처음 보는 철새가 건너왔다. 부근에 사는 들새약자는 연구를 위해 그 새의 다리에 플레이트를 붙이고 호수에 놓아줬다. 새들은 겨울이 되니 남쪽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다음 해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5년 후에 호수 주변에서 그 새와 닮은 화석이 발견되었고 그 다리에는 무엇인가를 묶어붙인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1989년 미국 오리건에서 감자농가의 A가 친구를 살해 자신 밭의 근처에 큰 구멍을 파 묻었다. 다음에 수확한 감자를 자택에서 먹으니 안에서 죽인 남자의 손가락에 뼈가 나왔다고 한다. 다른 출하한 감자에도
남자의 여러 가지 부분에 뼈가 섞여 있어 A는 그 후 체포되었다. 하지만 묻은 장소는 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왜 감자에 혼입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독일 아이제나 지방에는 살아있는 저택이 있다고 한다. 그곳은 들어갈 때마다 방의 위치나 복도의 형태가 바뀐다고 한다. 1972년 대학조사대가 방문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벽을 손상시켰다. 그러자 커다란 외침이 저택을 울린 다음 이후 이상한 현상은 일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1902년 9월 3일 야마가타현의 한 마을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조산부와 그 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감싸 숨겼다. 그 남자는 40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붕대를 풀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번째 이야기. 소련의 우주선 소유주 1호는 발사는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다. 승무원이었던 블라디미르 코마노프 대령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상한 건 이 다음이다. 소련 정부는 우주선을 회수하는 팀 멤버로 어째서인지 생물학자를 기용했다. 게다가 추락한 삼림지대에선 그 후 3개월 동안 붉은 빛이 몇 번이나 목격되었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귀족 엘리엇의 앞으로 9통의 생일 축하 편지가 보내졌다. 그렇지만 5통은 배송 도중 사고로 인해 분실되었고 3통은 행선지를 잘못 적어 닫지 않았으며 마지막 한 통은 분명 보냈을 터인데 어느 사이인가 되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엘리엇은 생일 전날 사망하여 결국 생일을 맞을 수 없었다. 9번째 이야기. 1996년 러시아 우스트얀스크에서의 기묘한 사건으로 한 사냥꾼이 곰을 잡다가 괴상하게 생긴 생물을 목격한다.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총을 쏘았고 그 생물은 신기하게도 푸른색 피를 흘리며 도망갔다고 한다. 핏자국을 따라 약 1km를 쫓았을까 어느샌가 마을 쪽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핏자국은 사람도 채 못 들어갈 만큼 좁은 어느 하수구에서 끊겨 있었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승객을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 이건 그것의 근원이 되는 실화이다. 연인을 살해하고 조가 호수라는 곳에 버린 남자가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악취를 맡았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트렁크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다. 무서워진 남자는 한 번 더 시체를 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시체가 자택에 가 있었다. 이에 남자는 공포를 느껴서 자백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처음 시체를 버린 날밖엔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는 꿈이라도 꾼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아오모리현의 한 건물엔 1984년부터 누군가가 붉은 물감으로 괴상한 문양의 낙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지워도 다음 날이면 낙서가 새롭게 생긴다고 한다.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확인을 한 사람들은 놀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벽에 낙서가 혼자서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1994년에 낙서가 있는 벽면 쪽의 방에 살던 한 청년이 죽자 그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기이한 것은 그 청년은 손목을 긋고 죽었지만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의 몸속에도 집안 곳곳에서도 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중반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투숙한 어떤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러 나갔으나 방 문을 닫는 순간 남자는 문 앞이 아닌
벽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놀란 그는 방 열쇠를 보았으나 방에 번호가 없는 열쇠였고 주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열쇠는 없던 열쇠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잔 셈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열쇠는 사라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60년대 초 한국의 한 시골에 있는 산에서 아이들이 놀던 중 한 아이가 검은색 쇠공을 발견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갖고 놀던 중 A라는 아이가 볼일을 보러 갔고 A가 볼일을 다 마쳤을 때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A가 놀라 그곳으로 가보니 아이들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었다. 그 쇠공의 정체는 수류탄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캐나다 북부의 어느 숲에는 현지인들에게 시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낡은 집이 있다. 어느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그곳을 몰래 들어갔으나 집 안에는 낡은 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거기엔 아주 머나먼 고대에서부터 먼 미래까지의 일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2명의 관광객은 그 책을 가지고 나왔으나 때는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낡은 책을 보려고 했으나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그저 단순한 가이드북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20년간 무엇을 했던 것일까? 다섯 번째 이야기. 포르투갈 어느 마을에 살던 코레오네라는 남자는 예언 능력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 하지만 어느 사람들도 그의 말을 믿지 않자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했다. 3년 후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남자는 그 다음날 실종되었다. 그리고 3년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무서웠던 것은 코레오네라는 이름의 사람은 마을의 출생 기록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80년대 말 노르웨이에 있는 하얀 절벽이라는 곳에 러시아 사진작가 2명이 촬영하러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절벽은 평범했고 실망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사진을 현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절벽엔 수많은 하얀 손이 무성하게 나와 있어 절벽이 마치 흰색인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절벽은 자살 명소였다고. 다행히도 사진을 찍은 다음부턴 자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은 2명의 사진작가는 실종되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70년대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마을에서 주민들이 동시에 한 남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밤늦은 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창과 비슷한 것이 몸을 관통한 어떤 피투성이의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을에서 공사장 일을 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수색 끝에 공사장 부근에서 쇠파이프가 등에 박힌 채로 죽어있는 청년을 발견. 늦은 밤 혼자 일을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문 앞에서 발견한 시각은 남자의 사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였다. 여덟 번째 이야기. 2008년 일본의 A라는 사람은 구글 지도를 찾아 자기 집 주변을 보고 있던 중 A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 이상한 건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신기하게 여긴 A씨는 바로 나가 그 건물이 있는 곳을 보았지만 그곳은 평범한 공터일 뿐이었다. 이사 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가 라고 생각한 A씨는 사진을 찍은 날짜를 보았지만 2030년 2월 22일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A씨는 집 옆의 공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옆엔 공책이 있었는데 2030 건물은 그곳에 있었다 라는 글귀만 적혀 있었다. 9번째 이야기. 컴퓨터에 자살해라 라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사람은 5분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살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걸 이용해 지구 인류의 절반을 없앨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일을 하려면 슈퍼컴퓨터 수백 대가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1980년대 영국 하트필드에 있던 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브라는 남자는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부르던 중 벽 너머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한 이 여자는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틀 후 남자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앨리스가 있는 벽을 허물었지만 사람은 없고 앨리스라는 제목의 초상화 한 장만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벽에 유기물로 남겨놓은 저주의 글이 잔뜩 적혀 있는데 그 글들은 매우 위험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념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가 섞여 있어 철분이 차가운 음기를 모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글자들을 찍은 사진만 보아도 저주받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즉시 심리치료사에게 가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불에 탈 때의 냄새와 비슷한 것, 그러니까 고기가 타는 냄새 등을 맡을 때마다 미쳐버린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의 존재에 대해서 가끔 몸서리치게 무섭게 느껴지고는 한다. 하루에만 천문학적인 수의 글이 인터넷으로 유입된다. 인터넷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하나의 그물이다. 전 세계의 서버가 담고 있는 정보와 주고받는 정보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개를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여러 힘의 평형과 이동이 산재하는 세계, 힘의 집합이다. 이 힘은 언제든지 악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귤나무에는 약 30년에 한 번쯤 분홍색의 귤이 열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귤을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분홍색 귤을 한 곳에 모아서 태워버린다. 그 귤이 태워진 자리에는 유난히 예쁜 꽃이 피어나곤 했는데 매번 피어나는 꽃의 모양은 달랐지만 누가 칠해놓은 듯한 선명한 분홍빛깔은 똑같았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염력, 투시력, 영안, 이런 능력들은 모두에게 있다. 시력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고 청각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다. 염력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염력을 실험해보기 위해서라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넣어준다 상상하고 힘을 줘라. 실제로도 미세하게나마 움직인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사람의 몸의 부신피질에서는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사람의 몸이 절단될 경우 그 부분의 근육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두동강 나도 코티솔이 많이 나온다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허리 아래가 뚝 끊어졌는데도 살아난 사례가 중국에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목이 잘려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다. 단 말이나 움직임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고통은 목에 집중된 채 몇십 초 안에 의식은 사라지며 죽는다고 한다. 살아있을 수는 있다지만
물론 말이나 움직임은 없는 채로 사람의 뇌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면 뇌만 따로 꺼내서 자신만의 생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시각은 사람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눈을 가리고 혐오하는 음식이라 말해주면 음식의 맛있는 향기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제 아무리 거짓말만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도 글의 전제로 이것들은 사실이다 라고 한마디만 적어놓으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글을 읽어가며 사람들은 그곳의 내용들이 사실이라 믿게 된다. 9번째 이야기. 귀신을 부리는 사람을 귀자라고 한다. 이 귀자들은 일평생 딱 3번 환생을 하는데 총 300년의 세월을 산다고 한다. 그럼 대략 900년을 살아야 하는데 1000년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한 귀자들이 100년을 사는 이유는 마지막 환생에서 자신 또한 귀신으로 100년을 살기 때문이라 한다. 10번째 이야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시체가 썩게 되어 주변에 물이 오염되게 된다. 그리고 그 물은 수질 정화장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물이나 당신의 몸을 씻고 있는 물이 누군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던 물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의 오른팔을 쥐어보면 3가지 글자가 보인다고 한다.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글자는 하나가 무병이고 하나가 장수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글자가 보인다고 한다. 역사상 이 글자를 깨우친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예수와 부처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칼 중 다마스커스 방식이란 것이 있다. 흔히 물결무늬 형태를 이루는 건데 양각도 음각도 아닌 특이한 방식이라고 한다. 이 다마스커스 방식을 발견한 대장장이는 자신이 만든 다마스커스 일본도에 목이 잘렸고 그 후에 이 다마스커스 일본도를 연구한 학자 또한 연구 샘플로 두고 있던 다마스커스 도에 손가락이 베어 파상풍으로 사망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의 비둘기는 따로 잡아서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요즘의 비둘기는 크게 위협하지 않는 이상은 잘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1947년 32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빙하의 수직 상태로 추락했다. 이틀 후 수색대가 조난 지점에 도착했다. 추락 상황으로 보아 생존자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32명의 승무원과 승객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에게 $5,000의 현상금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파괴된 기체 이외에 아직 하나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미국에 사는 14세의 소녀 제니는 전기인간이라고 불리는 소녀였다. 어느 날 그녀를 조사하러 온 의사가 그녀를 손대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제니에게서 마치 전지와 같은 고전압이 발생했고 의사는 기절해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이상한 현상은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라졌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73년 사이타마현의 어떤 아파트에서 그곳에서 사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방에는 어찌 된 것인지 몇천 매 정도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에 깔려
쇠약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지에는 전부 행선지가 쓰여있지 않았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1966년 8월 23일 미국 서해안에 있는 세크리먼트는 평화로운 지방도시였지만 기묘한 토막살인이 발각되었다. 시체가 온통 물통에 채워져 있었던 것이었다. 많은 주부로부터 물통을 산 직후 열어보니 물통에 오물이 들어가 있었다 라는 신고가 잇따랐던 것이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그러한 수통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져 실수로 미국에 운반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의 발송지는 멕시코의 모 형무소이며 서류상에서는 제2용 식품, 수감자용 이라고 기입되어 있었다. 8번째 이야기. 2008년 5월 중국 하북성의 어떤 분유 공장에 극비 잠입 취재를 했다. 그 결과 공장에서는 사람과 소를 섞은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명되었다. 신입사원을 가장한 기자에게 공장장이 말하는 장면이 선명히 기록되었다. 저것은 일석삼조야. 젖을 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번식도 편리하고 말이야. 알겠지? 9번째 이야기. 1999년 프랑스 파리. 세기말의 화려한 도시에서 기묘한 대화가 기록되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3명으로 머슈, 프랑스와와 메리. 영상으로 머슈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나의 손가락은 6개입니다. 선조가 물려준 것이지요. 지금은 수술을 해서 여러분과 같네요. 지금의 사람들은 퇴화하고 있으며 손가락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이다. 10번째 이야기. 조치 2번은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보험의 진단 결과에 근거해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은 정신보험이 2명과 결탁하면 사람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 중에는 자신은 환자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나는 정상적이다. 강제로 입원당하고 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환자는 정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야기. 2009년 6월 일본의 어느 서점의 책의 커버로부터 수수께끼의 IC 칩이 발견되었다. 이 책을 산 과학자 키요 히로시의 주도 면밀한 조사에 의해 놀랄만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 칩에서 나오는 전파는 사람의 뇌를 자극해 구매 의욕과 만족감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이하게도 요 전날 곤충을 조작하는 칩이 미국에서 개발되었지만 관련이 있는지는 판명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199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카이다이빙 애호가 러저 위르켄 씨가 사망했다. 위르켄 씨는 다이빙을 했는데 지상에 내려온 것은 그의 몸통뿐이었던 것이다. 손, 발과 머리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떨어졌다. 현지의 방송국이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결과 그 리포터도 이와 같이 사망했다. 단지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의 영상이 중단되는 그 순간 화면에 왠지 목성과 같은 줄무늬가 찍혀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아폴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 호크스 설에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달 착륙이 불가능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또는 실패하는 사태를 대비해 후선책으로서 가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 착륙의 성공에 의해 이 날조 영상은 햇빛을 보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관리의 실수로 가짜가 진짜 안에 몇 개 섞여 버렸다고 한다. 현실감을 추구해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특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은 진짜 영상과 흡사하며 섞인 날조가 어떤 것인지는 나사 직원도 모른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미국 보스턴에 도둑고양이의 시체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체를 매장하는 것도 식료나 소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모으고 관에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점쟁이였지만 관에 넣는 것으로 고양이들의 영혼이 운명을 가르쳐준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훗날 그녀의 관은 1987년에 의문의 화재로 타버렸지만 불탄 자리에 그녀의 사체는 없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홋카이도의 사포로와 아사히카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중간에 기묘한 간판이 서 있다고 한다. 튀어나옴 주의의 표지이지만 그 간판은 터널 안에 있다. 양측은 물론 벽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튀어나올 수 없는 장소이다. 어느 날 이상하게 생각한 관광객이 아사히카와시에 문의해 보았는데 담당자는 그런데도 뛰쳐나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섯 번째 이야기.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할 무렵 소련의 첩보원이 나사에서 내부를 진공으로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발견했다. 미국이 달 착륙의 날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어림잡은 첩보원은 즉시 주변의 정보도 수집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공표해야 한다고 하는 첩보원에 대해 상사의 반응은 차갑고 이 사건은 외부에 흘려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고 한다. 실은 수시간 전 소련도 같은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CIA에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신주쿠역 부근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신원은 부모를 놓쳐서 찾다가 지쳐 쓰러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소녀는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부모를 찾고 있던 것 같지만 그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한 개 있었다. 쇠학새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던 것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나치스 해군의 최신 예함으로서 건조된 샤룬 호르스트호는 한편 저주의 배로 불렸다. 우선 건조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소리도 없이 기울어 160명이 다치거나 죽었고 진수식의 전야에는 배를 고정하는 장치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그 후 대포의 파열, 타선과의 충돌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중에 겨우 수리에 출항하자마자 영국 함대의 집중 포화를 받아 아무런 전적도 없이 북해에 가라앉았다. 아홉 번째 이야기. 유럽의 신흥국에서 병기상품 전시회가 개최되어 일본의 밀리터리 잡지도 취재반을 파견했다. 나라의 지명도 향상과 군비의 확보를 노린 상품 전시회는 성공리에 막을 닫아 취재반은 어떻게 기사를 정리할까 라는 주제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거기에 청년 장교가 나타나 취재반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군요.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다. 일본에는 총이 혼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사살한다는 미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열 번째 이야기. 미국에 사는 소녀인 수잔이 우연히 찾아낸 무명의 소설가인 증조부 조셉의 수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소설의 소재를 궁리하고 있었을 때 천사와 어떤 것을 교환해 재능을 손에 넣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악마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교환한 것, 그것은 사후의 명성이었다. 내가 죽은 후 소설가로서의 나는 모두로부터 잊혀지는 것일까? 나는 죽는 것이 무섭다. 첫 번째 이야기. 동굴 탐험가는 가끔 동굴 내에서 인간의 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 시체 옆에 물건으로 왜 여기에 왔는지 대개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하게 너무 가벼운 차림으로 온 등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탐험하러 온 사람의 시체이다. 한 동굴에서 발견된 사체도 역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분명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위험한 곳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양 다리가 탈골된 상태로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R이라는 남자는 자타 모두 인정하는 사원이었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있는 그도 나이를 많이 먹게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 퇴직 후 아내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귀가하려고 한 그였지만 집까지 도착할 수 없었다. 돌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걸어도 회사의 앞에 도착해버렸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1900년대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기묘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나 살인은 전혀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살인귀를 무서워한 사람들의 공포로 인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된 최초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대로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과학자는 말한다. 지구가 생긴 것은 불과 1, 2주일 전이라고. 더욱더 과학자는 말했다. 인간이 생긴 것은 2, 3일 전이라고. 그 이전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은 방대한 실험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1992년 로스앤젤레스행 725편. 이륙 중인 이 여객기가 혼란에 빠졌다. 좌석의 한쪽을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비행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넓지 않은 기내를 필사적으로 찾던 객실 승무원들은 사라진 승객들의 좌석에 메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스스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 도중에 내려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10년 정도 전 미국 유타주에 사는 릭이라는 소녀는 야구공을 갖고 싶기는 했지만 돈이 없었다. 릭은 장난으로 신, 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다음날 집에 현관엔 볼링공이 있었다. 그것을 본 릭은 무심코 신, 이게 아니야 라고 외쳤다. 다음날 독일어로 미안, 잘못했다 라고 쓰여진 메모 용지가 현관에 붙여져 있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군장품점에 나온 군복 중에는 죽은 병사의 전투복도 가끔 섞여 있다. 어느 매니아가 구입한 미제 군복에도 누군가 입었다가 총에 맞은 것 같은 갈색 얼룩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옷을 산 그날에 계급장을 군복에 달아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에 어느 군인이 나와 계급장이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가 꿈에 나온 병사가 말하는 계급장을 사서 옷에 달자 다신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10년 전 프랑스의 레포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볼링장에서 라세는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공이 스트라이크를 달성했던 것. 이것에는 본인도 친구들도 대응분하였다. 그러나 행운의 볼링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볼링공은
끝내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벨트 컨베이어로 옮겨져 온 것은 새까맣게 탄 무수한 야구공이었던 것이다. 9번째 이야기. 카렌드 일가는 가족여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늘에서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이륙하고 수시간이 지난 후 외아들 케니가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천사야. 그 말을 들은 모친이 창밖을 바라보니 오싹한 표정의 남자가 등에 있던 날개를 펄럭이며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10번째 이야기. 치바현 소데가우 라시의 어느 맨션의 1층에 사는 사토상에게 어느 날 아침에 경관이 방문했다. 무슨 일일까 하고 긴장을 했지만 용건은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빌려주십시오 라는 사소한 것이었다. 사토상은 경관들에게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빌려주었고 그들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깨끗하게 씻어서 되돌려주었다. 맨션에서 투신 자살이 있었던 일을 사토상이 안 것은 경관이 돌아간 직후였다. 첫 번째 이야기. 24장을 찍을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는 때때로 한 장만이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섞여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결코 25장째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24장짜리의 25장째. 즉, 원래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의 피사체에 그 자신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들을 무수히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1970년대 중국 남부에서 짧은 꼬리를 가진 사람을 닮은 생물이 잡혔다. 학자의 연구 결과 이 생물을 원숭이라고 단정짓고 마오곤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원숭이가 서린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다. 80년대 후반 신경쇠약에 걸린 마오곤구는 우리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이 생물은 정말로 원숭이였던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이 세계는 원반 형태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의 끝을 찾으려고 남극으로 탐험을 떠났지만 조난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날의 일기에는 드디어 끝을 발견했다며 그 일에 대한 기쁨의 글들이 쓰여 있었다. 그 끝이 찍혀 있어야 할 카메라는 케이스가 깨져 필름에 빛이 들어가 모두 감광되어 있었다. 그는 정말로 세계의 끝을 본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미국 조지아주의 오크발리라는 마을에서 쇼핑몰 건설 중에 대량의 오래된 비석들이 출토되었다. 비석의 숫자는 583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은 모두 달랐으나 죽은 연 월일은 모두 같은 날로 1838년 4월 1일이었다. 더욱더 기묘한 일은 부근에서 한 개의 인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1830년대 당시 이 부근 일대의 숲에는 마을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투신 자살이 많은 JR 동일본 중앙선 신주쿠역. 역원들이 몰래 소곤거리는 스즈키 코우스케라는 이름이 있다. 쇼와 시대의 연고자가 없이 죽어 매장된 인물이다. 지금도 연간 몇 차례 역무원들은 그의 시체를 정리한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2003년 한국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고 있던 한 명의 소년이 나는 계속 이 안에 있기로 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살했다. 게임의 계정은 유족에 의해 해약되었지만 그 후에도 그의 이름으로 자주 로그인되는 듯하다. 현재 회사 측에선 이 악질적인 부정 액세스를 조사 중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1970년경
백년 달력이라는 것이 발매되었다. 그것은 그 해부터 100년분의 달력이 한 장의 포스터로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달력을 보고 몇 명인가가 자살을 해버렸다. 이유는 그 달력 안 어딘가에 자신이 죽는 날짜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라고. 또한 지금까지 현존하는 100년 달력은 수십 장뿐이지만 어느 달력도 오자와 낙장이 있어 100년분의 일부에서 하루가 빠져있다. 단지 이 달력이 한 번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이 빠졌는지는 각각 다르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후쿠오카현의 모 중학교에서 한 개 반 전원이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매스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고 사설 BBS나 현지 제공자의 게시판 등에서 그 사건에 대한 글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근처에 살고 있는 그 학교 학생도 사건이 있었던 교사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교사들도 조사 중이라고 밖에는 말해주지 않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9번째 이야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명이 위험한 인물을 묘사한다. 그에 따른 2명은 각각 나폴레옹, 히틀러로 적중했고 마지막으로 지목된 마부스라는 자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21세기 근처에 나타나 인류의 멸망이나 심각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 서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의 전술지휘관의 이름이 바로 레이 마부스. 예언 속의 그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훈련이 연장되고 모함의 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신빙성이 더해가고 있다. 10번째 이야기. 1998년 8월 20일 효고현의 깊은 숲에서 어느 대학의 연구팀이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내부는 먼지 투성이에 생활의 흔적은 없었고 물건도 큰 항아리 한 개만이 구석진 곳에 있을 뿐이었다. 항아리의 안쪽은 아주 어두웠고 바닥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 명이 돌을 던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자 그 남자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 남자는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이다. 첫 번째 이야기. 1901년 8월 10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샬로트 모바리 학장은 부학장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을 구경하고 있었다. 정원을 걷고 있던 사이에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1789년 10월 15일 프랑스 혁명이 한창인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후에 9년간의 조사를 통해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1991년 네바다주의 남성으로부터 주방에 생긴 구멍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구조대가 남성의 자택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주방에는 마법진이나 양초 등 수상한 의식이 진행된 흔적은 있었지만 남성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남성으로부터의 구조 요청은 몇 차례 더 있었지만 머지않아 그것도 없어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1995년 1월 16일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고토 야스코상은 자택의 거실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택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동이 가라앉자 그녀는 당황하며 밖에 나왔지만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고향은 효고현 아시아시. 진동을 느낀 것은 일본 시각으로 1월 17일 이른 아침의 일이었다. 1995년 1월 17일은 효고현 코베에서 진도 7.2의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다. 네 번째 이야기. 1976년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남성이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에 마음대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대량의 물이 집 안에서부터 힘차게 흘러나왔다고 한다. 친구는 방 안에서 익사한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방의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여객기가 시베리아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 여객기가 불타면서 그대로 숲에 추락했다. 100명이 넘는 승객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겨우 5명이었고 그들은 모두 정신 이상이 생겼다. 영국인 정신과 의사 토마스 리차드는 이상한 말들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들 전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붙이고 질문을 했는데 그들 전부가 이상한 대답만 하였고 탐지기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단 하나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토마스 리차드는 이렇게 물어봤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5명 전원이 거부 반응을 보이며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NO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거짓말 탐지기들이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는 lie, 즉 거짓말이라고 반응하였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6번째 이야기. 물이 얼어서 고체가 될 때 들려주는 음악에 따라 결정의 모양이 변화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리듬과 멜로디를 조합한 음악을 들려주면 냉동고에 넣은 물이 몇 시간이 지나도 전혀 얼지 않는다고 한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지수이기에 어떠한 음악인지는 공표되지 않았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히로시마 피폭 직후 현장을 방문한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는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는 흰 비둘기를 발견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붙잡아서 살펴보니 다리에 편지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바로 그곳에서 도망치세요 라고 쓰여있던 편지. 어느 곳의 주인이 누구에게 보내려고 한 것이었던 걸까? 8번째 이야기. 1957년 애리조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기묘한 사고 차량이 발견되었다. 운전자의 시체에는 골격과 내장이 없었는데 마치 찌부러진 풍선과 같은 모양이었다고 한다. 고속으로 충돌했을 경우 그 충격으로 내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하지만 검시관을 곤란하게 한 것은 정작 그 중요한 내용물들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9번째 이야기. 야마나시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몇 년 동안 졸업생의 기념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어느 반의 명부에도 없는 여자아이가 찍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은 밀랍같이 새하얗고 도저히 살아있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1931년 나이지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다무드라는 남자의 등에 알 수 없는 종양이 생겼다. 사람의 얼굴 같은 형태의 그 종양은 실제로 입을 열고 말조차 했다고 한다. 그는 큰 마을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남자의 등에서 종양이 잘려내지는 순간 종양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모두 속지마. 내가 다무드다. 이 녀석은 내 신체를 빼앗아